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끝이겠지만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하고 자막을 입히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어서 참 마음이 고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통해서 하나라도 배우셨다면 그걸 정말 제가 뿌듯함으로 이렇게 안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현 회장님, 제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김재현 회장님의 임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그거를 이제 저의 뭐랄까나 뿌듯함으로 안고 갈 테니 어, 좀 배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10번째까지 보실 정도면 이제 헛수는 아니겠죠. 여러분들 진짜 배우시려고 10번째까지 보신 거니까는 일단 여기까지 와주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부족하고 미천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동아리 활동을 한 3년 하면서 또 이제 앞에서 그 설명드린 것처럼 나름 성과도 잘 낸 편이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제 유아시 활동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워 들은 거를 최대한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니까는 여러분들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인류의 발전은 글자의 발명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0부터 다 시작을 했는데 글자가 있음으로써 전 세대의 지식을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원래 0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10에서 시작하고 100에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인류가 그 발전했다처럼 제 지식들을 이제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이걸 베이스로 시작을 하셔서 더 많은 걸 배우셔서 여러분 후배들한테 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RFS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잔소리가 길었는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조업이라 하면은 근본이죠. 근본이다. 왜냐면 이게 뭐랄까나 옛날의 기준이 애매하지만은 이 말투가, 제가 이런 말투 있는 그런데 뭐뭐는 안는 하지만 이런 말투가 많네요. 어쨌든 이게 제조업이 근본이에요. 원래 제조업이 근본이고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약간 그런 거고, 뭐 바이오나 엔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생긴 그런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론도 제조업이 제일 많고 제조업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적으로 이제 큰 기업들도 제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IT 쪽 제조업이 많은데, 그럼 보시겠어요. 변동비, 고정비 꿈속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어, 어, 어. 약 40년 동안 2,000배 정도 올랐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왜일까? 이때가 그립습니다. 이때 2017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삼성전자 주식 사면은 무조건 올랐어요. 지금도 좀 회복하는 모양새긴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좀 꿈틀꿈틀 되시죠?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사실 갑자기 TMI를 말하자면 17년 투자 대회든 결국 그런 거였어요. 삼성, 그러니까 수익은 다 내는데 누가 더 많은 수익을 내느냐. 왜냐면은 막말로 삼성전자 몰빵해도 수익은 나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몰빵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수니까는 계속 막 이상한 거 투자하면서 막 이제 그 당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제약을 이제 막 투자를 막 했어요. 그게 원래는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카지노 회사도 투자하고 막 되게 다양한 리스크 있는 그런 투자를 또 했었는데, 이제 그 경쟁하던 그 조가 있는데 그 조가 저희 조랑 1조를, 그러니까 1등을 엎치락 뒤치락 했거든요, 투자대를. 근데 그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들어가셔서 저는 이제 리스크가 더 큰 셀트리온 제약으로 승부를 봐가지고 결국 그 맞춤 승부수가 결국에는 이제 좋게 작용을 해서 짜릿하게 마지막 등에 또 역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번 학기도 그렇게 짜릿하게 역전을 해서 저한테 이제 단독신이라면서 이제 그 깐족됐던 최모 동생을 이제 참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넘어가자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원가는 늘려놨는데, 그러니까 고정비를 늘려놨다는 거죠. 공장을 늘려놨는데 디램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 5강인가요? 6강인가요? 재무제표 그 계정들 보면서 말씀드렸죠. 결국 이런 원가를 보셔야 되고 고정비, 변동비의 변동 추이를 보셔야 된다. 꿈속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요. 디램이 기술 개발의 한계치가 도달했다는 이제 업계의 분석이 많아요. 왜냐면은 원래 디램은 그거요. 가장 그 최대한 적은 공간에 많은 정보를 넣는 것이 기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30기 분들은 어리셔가지고 못 봤을 수도 있는데요. 라떼는 말이죠. 라떼는 이 컴퓨터가 다 뒤통수에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국룰이 약간 때가
그 껴있어가지고 노리끼끼한 이런 모니터였는데 갑자기 얘가 뒤통수가 싹 없어지고 사라지더니 이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에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참 이 세상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보다 더 적게 이제 그 합치게 되면은 전자 간에 이제 방해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찾기 못 만든다는 이런 업계 그 뭐랄까나 그게 맞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전공하신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근데 얘기하셔도 저는 문과여가지고 아마 얘기 못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 기업들이 D램을 대체하는 다른 반도체들을 막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번에 조사한 SK하이닉스 조사한 조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뭐 M램, 뭐 P램, 뭐 낸드 플래시 해가지고 다른 반도체에 대한 이제 개발을 쏟고 있는 추세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폴더블 폰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슈가 핫하진 않아가지고 요즘은 조용히 있습니다. 네, 이런 제조업은 핵심 원재료나 제품의 가격 추이가 매우 중요하다. 예, 내 기업이 잘해도 거래처가 못해도 같이 피를 본다. 이게 그거예요. 이제 LG노텍 그 이번에 LG노텍 발표한 그 준비한 조 있죠. 5조인가요? 저희 같이 했던 이제 종길 조장님 존데 이 LG노텍이 대표적인 애플 제품주예요. 그래가지고 애플이 실적이 안 좋으면은 이게 축축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이 양이 그거예요. 애플의 그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많이 내려가요. 축축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애플만 까면은 또 제가 너무 갤럭시 편인 것 같으니까는 그 예전에 그 갤럭시 노트 7인가요? 그 폭발했잖아요. 그 휴대폰 폭탄이 터졌을 때도 관련 주식들 부품주도 같이 내려갔어요. 이게 뒤에 있나 내용이? 없나 보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삼성 SDI가 이제 그 범인이었단 말이에요. 삼성 SDI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고, 근데 이제 삼성 SDI만 내려가면 되는데 관련 업종이 이제 같은 부품주도 같이 내려가는 아까 말했다시피 업종끼리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분석할 때는 이런 업종들 또 세세한 업종들 그 같은 부품을 생산하는 또 업종들이 또 세세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업종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또 이제 납품을 할 때 얼마나 많이 납품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그 기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보셔서 예를 들어서 내가 LG 이노텍을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애플 관련된 뉴스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예. 다음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5위 수출 강국이다. 이게 뭐 펄럭 역시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양난의 검입니다. 왜냐면 수출이 이렇게 비중이 높다는 건 그만큼 외국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국내 시장이 이제 활성화 안 돼 있어서 글로벌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피해가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날갯짓만 해도 우리나라는 태풍으로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환위험 상시 노출 국가라서 이런 환율 특히 제조업은 이제 환율을 많이 보셔야 되고 이게 무조건 그 달러 환율을 보면 안 되니까 달러 환율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지만 이게 만약에 그 중국한테 납품을 하는 제조업이다라고 하면은 위안화와 원의 환율을 봐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 기업이 어디에 납품하고 있고 이제 외국에 납품하고 있다면은 비중이 얼마나 되고 또 그 나라 환율은 어떻게 되는가를 또 같이 봐줘야 올바른 투자법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 얘기 여기 나와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봐야 될 게 경상수지 금융기정 보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환율 보셔야 된다. 이게 또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조업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제조업이 너무 이렇게 훅 넘어갔는데 사실 이게 기본이라서 뭔가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설렁설렁 넘어가실 내용들은 아니에요. 다들 중요한 내용이고 어쨌든 산업 전반에 어쨌든 영향력이 제일 큰 업종은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의 이런 흐름을 보셔야 우리나라 경제 흐름도 같이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주업인데요. 수주업은 삼성중업 재무제표 분석도 싹 하면서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안 다른 부분만 좀 더 이제 언급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런 내용 제가 이 설명하려고 아기돼지 삼형제 사진까지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발생주의, 현금주의 얘기를 하려고 이제 말씀드린 거죠. 이제 5년 계약하면 이 계약금을 5년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이익으로 계산을 한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금흐름표가 중요하다. 이거 한 6번 얘기했나요? 꿈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편씩 또는 이틀에 한 편씩 봤으면은 자주 들은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지금 3시간째 벌써 7원급, 8원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꿈속에서 나와야 된다. 오늘 제 꿈의 내용이 정해져 있네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꿈에서 나와야 된다가 사실 여러분 꿈이 아니라 제 꿈에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꿈에서 나오셔야 된다. 비천구공사 부채 중요하고요. 그 설명드렸죠. 정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외에도 이 계약 체결안, 특히 이제 수주업은 계약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출액 대비 얼마인지 그리고 몇 년 계약인지 그런 걸 분석하셔서 보셔야 된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거 원래 되게 긴장감 있게 해야 되는데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집 사고 배 사고 건물 사는 얘들은 히잡 뚫는 얘들이다. 기름 팔아가지고 저희도 부유하기 때문에 막 그 뭐죠? 두바이 7성급 호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주 고객이기 때문에 결국 그 건설업과 이제 조선업이 유가하고 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조선업은 유가가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근데 건설업은 유가가 관련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게 이 유가 상태가 좋아야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분들이 건물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건설업이 유가하고 관련 없을 것 같은데 유가하고 정말 밀접하게 관련 있는 업종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제 하나 얻어 가시고요. 유가는 이제 다른 재화하고 뭔가 차이점이 있자면요. 원래는 이제 수요 공급의 곡선에서 이제 가격이 측정이 되잖아요. 근데 유가는 그 뭐냐 수요의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기름은 항상 일정해요. 근데 이제 공급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 국가들은 그 원유 장관이라고 따로 있어요. 원유 장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해서 이번에는 기름 얼마나 만들자, 적게 만들자, 감산 정책, 그다음 기름을 많이 만들자, 증산 정책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해서 이제 기름을 막 이렇게 조절해요. 마치 그 뭐랄까 나 중앙 정부에서 이제 뭐 그 뭐지 그 미국의 이제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환율 같은 걸 막 이렇게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그 중동 국가에서는 이제 유가를 막 관리를 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대부분의 유가가 이제 오펙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펙의 이제 흐름도 많이 보셔야 되고 근데 요즘은 또 이제 미국이 또 자기 비중 늘려가고 있어가지고 요즘은 또 느낌 다르긴 해요.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제 포인트가 이런 수주업에서는 결국 이런 그 중동 국가의 정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은 예를 들어서 감산파인데 뭐 관제에서 그 내려올 것 같다 이라고 하면 이제 반대로 증산파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기름을 많이 만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사우디 이런 그 오펙 이쪽 중동 국가의 정치도 아셔야 돼요. 정치도 아셔야 올바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수주업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 이쪽의 정치 뉴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그 언어를 할 줄 아시면은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뭐 네이버 같은 거 있겠죠. 그런 거 가셔가지고 뉴스를 직접 보세요. 그러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건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어 할 수 있는 분이 없을걸요. 물론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해외 뉴스 번역된 걸 보시거나 또는 이제 한국 신문 같은 데가 그러니까 한국 그 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이나 이제 매일경제신문에서도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 뉴스를 다뤄줘요. 그러니까는 이 뉴스를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뜬금 복습을 하자면 역시 이런 변수 때문에 해외 투자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투자가 장기적이다. 이제 10번째 영상을 찍으면서 슬슬 마탱이가 가면서 이상한 잔소리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와. 잔소리 하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끝나 있네. 네. 업종의 주요 포인트를 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요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회장님이나 이제 조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고요. 회장님, 조장님들 다 똑똑하셔가지고 좋게 아마 대답을 해줄 거고 그분들이 막히면 저한테 연락이 올 거니까는 회장님, 조장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얘기하자면 회장님, 조장님들 조금 머리 아프다고 바로 넘기시면 안 되고 최대한 일단 대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혹시 저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김재환 회장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짝사랑이 아니라면 종강총회를 아마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강총회 때 봐서 직접 이제 물어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10개 영상을 찍었는데요. 제가 기초 세미나가 지금 6번째인가 7번째인가 그래요. 근데 영상은 한 번도 안 찍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느낌이 되게 새로운데 어쨌든 이 영상이 그 김재한 회장님 임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배운 데 있어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이면 100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더라도 절반 또는 이제 반의 반이라도 소화를 하신다면 저는 성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배워 가셔서 이 주식 이 그 뭐랄까나 지식을 정식을 시키셔서 그 후 세대 그러니까 다음 기수한테 또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잘 배워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워렌 버핏이나 이제 피터 린치 같은 투자의 대가가 되신다면은 그 한 줄 언급 정도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예전에 그 중앙대 금융 그 동아리 들어갔는데 어떤 그 기수 되게 높은 분이 막 설명해 준 게 되게 크게 도움됐다. 그 정도 언급만 해주셔도 제가 이제 그 신문을 이제 들고 주변 사람들 자랑을 하겠습니다. 그 김재환 회장님이나 주변 사람한테 자랑을 할 테니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면 저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주시면은 제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10개 영상 정말 많이 길었는데요.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하나라도 배웠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또 똑같은 말 반복이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